2024년 베스트 컨트리 랭킹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가 펜실바니아 대학교, 이거 좋은 대학이잖아요. 의뢰를 해가지고 전 세계 17,000명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나라 랭킹을 발표를 했는데 조사 대상국 87개국 중에서 1위는 스위스. 뭐 스위스 하면 맨날 1위 하니까 뭐 나라 순위 탑이라 그렇다 치고, 일본이 2위? 뭐 결과를 의심할 만한 순위예요. 3위가 미국, 4위는 캐나다. 근데 중국이 16위고 한국이 몇 등인가 찾아서 보니까 18위예요. 그래서 이거 뭐가 진짜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죠. 일본이 2위고 중국이 16위면 이건 뭔가 말이 안 되죠. 아, 이게 도대체 일본이 2위라는데 우리가 왜 18등이야? 의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78.1점을 맞았는데 얘네는 96.6점을 맞았어. 87개국 중에 70등을 한 게 있는데 이게 뭔가 이러고 봤더니 외국인들이 와갖고 비즈니스 하기 좋은가?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와서 비즈니스 하기도 쉽지 않지만 국내 사람들도 비즈니스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기업이나 아주 뭐 저거 하는 사람들 하면 완전 도둑놈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어차피 기업이 우리 국민들 먹여 살리는데 그거다가 일단 적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그리고 관료주의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금도 외국인 굉장히 힘들게 돼 있나 봐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35등인데 우리는 뭐 70등이야. 뭐 하위권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소셜 퍼포즈가 우리나라가 뭐 42등, 이것도 거의 중하위권이에요. 빈부층 뭐 이런 거, 사회 보장 제도 또는 외국인에 대한 인종 차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을 하는 거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노동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스크리닝을 해야 되지만 일단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차별을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불만인 게, 그러면 문화적인 영향력. 솔직히 말하면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7위 해갖고 63점을 맞았는데 일본이 80점을 맞은 거야. 이거는 도저히 내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요새 누가 일본을 따라가요? 일본은 5등이라고 우리는 2등 정도 되지 않나.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다양한 계층을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젊은 세대만 뽑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여기에 보면 헤리티지에서 이거는 우리나라가 조금 그 문화적인 유산, 자산 이런 면에서는 6.25 전쟁 이런 거를 겪어가지고 마더나이즈드, 그러니까 현대화, 근대화 이거에 집중을 하는 바람에 옛날 문화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 거, 유산이 남아있지 않은 거,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아. 일본은 예전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대로 보존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게 얼만큼 기민하게 세태에 대응해 적응해 나가고 그렇죠. 변화하고 이런 건데, 이건 진짜 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죠. 일본 기업 문화 보면 아직도 팩스 보내고 종이에다가 도장 찍고 앉아 있고 이런 그렇죠. 경우 많이 있다 그러거든요. 얘네들 8등이고 한국이 10등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8등이면 우리는 뭐 2등이에요. 일본은 거의 한물 간 나라라고. 그렇지, 많이 빠졌지. 그래서 우리가 1등 한 나라라는 그 스위스하고 그러면 미국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솔직히 여기에 보면 스위스는 1등 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얘는 부동의 1위 100점이야.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뭐냐 하면 얘네가 돈 관련해서 여기에 보면은 비즈니스 외국인들이나 국내인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로운가 봐. 은행 업무라든가 뭐 블랙머니고 뭐 화이트머니고 가리지 않고 그렇죠. 시큐어한가 봐요. 그렇죠. 스위스 하면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장무라비 나라 아니에요? 외국에 검은 돈들 다 있잖아. 가지고 와갖고 거기 삥 뜯어먹고 사는 나라. 아, 그렇게 또 세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 정도 생각이 드는 나라 같거든요. 그리고 뭐 사회복지라다 이런 것도 삥 뜯어갖고 복지하는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스위스 사람의 입장에서는 스위스 시티즌의 그 시민권자들에게는 굉장히 사회보장제도 이런 거 엄청 잘 됐잖아. 걔네 길거리 가봐도 먼지 안 털없잖아요. 먼지 안 털없죠. 가로등 하나 깨진 거 없고. 그리고 길거리에 거지 하나 없다는 거는 얼마나 컨트롤이 심한 건지
이 나라 다 살려고 하면 아마 숨막혀요. 거의. 그냥 겉으로 보기에 네, 완전히 그렇죠. 알프스산에 물론 전경도 아름답고 그런 네. 것도 있지만 그렇죠. 거기에서 그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 삶의 질에 있어서 물건값 비싸서 살기 힘들다. 이거는 거의 빵점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그렇죠. 걸 봤는데 우리가 옛날에 가서 핫도그 하나 사 먹으려고 했는데 막 2만 원 넘잖아요. 길거리 핫도그가. 스위스가 1등이라고 하면 한국은 1등보다 더 높아요. 거기에다가 그건 내가 확실해. 내가. 근데 네. 실제로 보면은 네. 미국이 코로나 네. 이후에 굉장히 더 강해진 것 같아. 원래는 나는 솔직히 말하면 미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대국 1위는 맞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미국이 범죄라든가 빈부격차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떨어져요. 그렇지만 그 모든 파워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압도적이지 않나. 그리고 어드벤처도 이게 상당히 좀 브라질이 1등으로 나와 있는데 자연 환경이 브라질? 물론 아마존도 그 미지의 세계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스위스는 조망만한 나라가 무슨 15등이고 미국은 38등이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미국은 기후적으로 굉장히 다양하죠. 실제로 북쪽하고 남쪽하고 동쪽 서쪽도 많이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사막 기후부터 이제 모든 있잖아요. 주마다 너무너무 그렇죠. 다르잖아요, 굉장히 실제로. 다르죠. 그래서 서부로 가면 뭐 그랜드 캐년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이 미국의 만큼 가볼 데가 많은 데는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단 하나 이게 학교 보내기에 솔직히 위험하다고 느낄 정도로 길거리에 밤에 돌아다니기 무서울 정도로 그 총기라든가 인종차별이라든가 이 문제에서는 일반인들이 살기에 조금 위험하다. 총알이 하도 많이 날라다녀갖고 좀 불안한 면은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하고 일본, 중국 이렇게 비교해서 솔직히 우리가 맨날 한중일을 비교하잖아요. 이제는 선두주자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는 우리가 외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실감하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볼 때 후하게 보면 한 7등 이내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주 박하게 보면 그래도 10등 안엔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보다는 낮고 중국은 우리나라 10등이면 한 30등 되는 것 같고 아주 멀은 나라고 스위스보다가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요. 한 가지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좀 정치인들을 제대로 뭐 도널드 트럼프나 그렇죠. 한국의 정치인들 굳이 이름으로 안 얘기해도 좀 똑바로 된 사람이 정치를 하면 정말 더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니, 생각을 해요. 예전에 남미 같은 나라가 잘 살았다가 굉장히 옛날에 그렇죠. 그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정치 잘못해가지고 완전 이상한 나라 되잖아요. 그렇죠.